그랜드 체로키 리미티드 X 모델입니다. 국내의 소량 작년에 수입이 됐는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걸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30대 미만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방 계약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체로키하고 다른 점은 기본적인 디자인은 같고요. 이 마무리, 매트한 느낌의 건메탈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이 그릴하고요. 하단부의 프론트 스커트 마무리도 살짝 포인트로 건메탈 느낌을 스포티하게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화이트 컬러 모델인데요. 블랙하고 화이트만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고 화이트 컬러에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이 잘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헤드램프는 LED 타입의 DRL 그리고 LED 타입의 전조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야간에 밝은 시야를 제공해 줍니다. LED 헤드램프를 확인해 보기 전에 실내를 지금 보여드리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길쭉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컵홀더 쪽에 간접 조명이 있고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시는 도어 캐치 안쪽으로 은은하게 라이트가 있기는 한데 길쭉한 앰비언트 라이트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 구성이 조금 독특한데요. 지금 이 상태가 DRL만 켰을 때의 모습입니다. LED 타입이라서 좀 밝은 편이죠. 그리고 이렇게 켜면 이게 지금 헤드램프가 아니고 안개등, 안개등만 켜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켰을 때가 헤드램프가 점등이 된 상태입니다. 프로젝션 타입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초점의 번짐이라든가 난반사 같은 것들도 실내에서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화면에는 전부 다 하얗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양쪽 측면은 조금 흰빛이 강하고요. 가운데 쪽은 살짝 노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향등을 켰을 때의 모습이고요. 야간에 점등이 됐을 때의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난반사라든가 빛번짐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간 시야가 굉장히 탁월한 편이고요. 광원의 직진성 좋고 초점도 잘 맞고 폭도 아주 넓은 편이죠. 뒤쪽에서도 좀 보여드릴게요. 테일램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이 아니고요. 붉은색에서 깜빡임만 표시가 됩니다. 가운데 램프는 조금 아쉽지만은 LED는 아니고 지금 벌브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들고요. 국내 차량들에서도 많이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의 테일램프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안개등까지 LED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야간 시야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독특한 점이 이 본닛의 형상인데요. 이쪽에서 보실 때는 굴곡이 있고 조금 파여있는 것 같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반대쪽에서 보면 움푹하게 양쪽으로 파이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데코레이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안쪽에 열기를 빠르게 시키고 또 공기 흡입 같은 데도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숨구멍이 두 개 큼직하게 뚫려져 있고 운전할 때 보면은 여기가 움푹하게 파여 있어서 체로키의 고성능 모델, 고성능 모델들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본닛을 리미티드 X 스페셜 모델에서 경험할 수가 있죠. V6 자연흡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604cc고요. 최고 출력은 286마력, 토크는 35.4입니다. 자동 8단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어요. 측면부 바디라인도 안정감 있으면서 클래식한 느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992년인가요? 1세대가 나온 뒤에 지금 이 모델이 4세대 모델인데요. 그만큼 모델 체인지의 주기가 길고 전통적인 방식 그리고 클래식한 느낌을 잘 살려주는 디자인을 꾸준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끈 마무리를 약간 동글동글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과 면도 잘 살려주고요. 볼륨감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측면에서의 안정감은 역시 체로키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m가 조금 안 되는 2m 90이 넘는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어서 앞뒤에서의 어떤 여유 있는 모습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로 비교를 해보자면 팰리세이드보다는 약간 작고요. 소렌토나 산타페보다는 큰 그 정도의 중간 포지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휠 아치가 사다리꼴 형태를 고수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이질감 있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보니까
그 체로키만의 맛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휠도 건메탈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화이트 바디 컬러하고 굉장히 잘 매칭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스포티한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죠. 휠 타이어는 지금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 피렐리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65, 50, 20이고요. 측면의 사이드 플레이트도 굵직하면서 앞뒤로 주름을 줘서 조금 입체감 있는 느낌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도어 쪽의 이 캐릭터 라인도 과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선만 두 개 딱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단아한 느낌마저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클래식한 느낌 여전히 측면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후측면 디자인 역시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아주 기본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테일램프는 야간에 보신 것처럼 노란색이 점등이 되지 않고 붉은색만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몰딩 부분도 검은색으로 해주고 있고 아웃사이드 미러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측면에서 설명을 살짝 놓쳤는데 그랜드 체로키라고 하는 이 이니셜 부분도 앞쪽의 그릴과 같은 건메탈 느낌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맛 그리고 스페셜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측면 바디라인도 상당히 정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랜 동안 디자인이 좀 숙성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후면부에 와서는 완만한 사다리꼴 형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안정감을 더해준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리미티드 X라고 이쪽에 이니셜이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건메탈로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주고요. 지프라고 하는 요 엠블럼도 역시 건메탈이고 지금 4x4 요것도 건메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컬러랑 건메탈의 요 매트한 느낌이 저는 좀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단부의 디퓨저는 비교적 좀 깔끔하게 꾸며주고 있고요. 별도의 다른 재질은 사용을 하지 않고 바디 컬러랑 같이 일체감을 조금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양쪽으로 듀얼 배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싱글 배기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운사이징 저배기량 터보 엔진들을 채택을 하고 있는 차량들이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이 느낌 나쁘지 않고요. 실제 배기음은 조금 아쉬웠지만 전체적으로 엔진 사운드 좋은 편이었어요. 배기를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양쪽으로 오픈 타입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형상만 보면 굉장히 좀 괄괄한 느낌의 배기음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전동 테일게이트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고요. 이쪽에서 살짝 눌러주시면 작동을 합니다. 소리 나면서 안전하게 작동하는 건 좋은데 이 속도가 썩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 뒤쪽의 공간은 SUV답게 넓은 공간을 잘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측면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가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게 많이 없어요. 바닥 부분도 살짝 보여드려 보면은요. 이게 그 펑크스리 킷을 갖추고 있지 않고 스페어 타이어를 갖추고 있네요. 최근에는 조금 보기 힘든 구성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가운데 공구 같은 것들도 잘 고정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이런 측면 공간에 차량 용품들 뭐 걸레라든가 타월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케미칼류 보관을 하시면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뒤쪽에 시트백의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시트백을 접었을 때 공간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시트백은 뒷좌석에서 이 레버만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은 헤드레스트까지 같이 이렇게 폴딩되는 방식이고요. 비교적 플랫하게 잘 펼쳐집니다. 트렁크 공간은 SUV답게 넓은 공간이 연출이 됩니다. 뒤쪽 2열의 시트백을 접었을 때의 모습인데요. 생각보다 플랫하게 바닥을 보시면 지금 좀 평평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생각보다 플랫하게 펼쳐지니까 실제 공간보다도 조금 더 활용도가 있어 보이게 육안으로는 보입니다. 차박을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차박 같은 거 하실 때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은 뒤쪽에서 시트백을 접을 수 있는 기능이 뭐 자동으로 돼 있거나 수동으로 뭐 레버식으로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측면 도어, 그러니까 2열 도어에서 하단부의 레버를 건드려서 접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공간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테일게이트가 전동인데 닫을 때 보면 여기 손잡이는 양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스위치가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을 했는데 스위치가 어디 위치하고 있냐면 이 측면에 있습니다. 측면에 이 부분에 스위치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글쎄요. 키가 작으신 분들이 이 발끝을 들고서는
테일게이트를 닫지 않으시고 그냥 측면에서 낮은 위치에 이 버튼만 살짝 눌러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저는 아이디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위쪽에 지금 실내등이 양쪽 끝에 이렇게 두 개 위치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 벌브입니다. 이런 거 LED로 해주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전동으로 작동을 하고요. 부드럽게 작동이 되긴 하는데 속도가 조금 아쉽습니다. 너무 좀 느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역시 좀 터프한 느낌, 약간 둔탁한 느낌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단순하죠. 아웃사이드도 핸들의 스마트 키 버튼은 뒤쪽에는 없고 지금처럼 앞쪽에 이렇게 푸시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헤드룸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쾌적한 느낌이 들고요. 블랙 원톤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시트는 형상이나 재질 모두 나쁘지 않습니다. 뒤쪽 공간도 앞좌석보다는 살짝 높은 끼가 있지만 어쨌거나 위쪽으로 헤드룸을 여유있게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았고요. 실내등이 LED가 아닌 점은 못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재질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닌데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약간 오래된 듯한, 시간이 좀 지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쉽고요. 이런 가니쉬들 보시면 재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앞쪽만 오토로 작동을 해주고 있고요.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합니다. 맵포켓은 이렇게 파티션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특히나 이쪽 이 물병 같은 거 보관하는 공간이 실용적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뒤쪽은 조금만 더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알루미늄으로 지프라고 플레이트 마무리 해주고 있고, 시트는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본으로 4A 타입의 럼버 서포트, 허리 받침대를 갖추고 있죠. 시트를 보시면 형상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편합니다. 특히 안장 부분에 이 다리를 잘 받쳐줬던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편했고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등받이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시야가 약간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앉았을 때 착자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헤드레스트 형상이나 재질, 쿠션감 모두 나쁘지 않았고요. 바닥 부분을 보시면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좀 특이한 거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자식이 아니고 족동식, 수동식으로 여기에서 발로 밟아서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릎 에어백 장착이 되어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지금 수동 레버 타입이죠. 조명은 로터리, 전통적인 로터리 타입의 스위치를 채택을 해주고 있어요. 조명을 이렇게 누르면 안개등을 켜고 끄실 수가 있죠.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요. 비교적 단순합니다. 안쪽에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자연흡기 V6 3.6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도 굉장히 마일드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죠. 클러스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는 아날로그 타입, 가운데에는 디지털 방식을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국내 소비자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일의 온도, 변속기 오일의 온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공기압, 배터리 전압 같은 거 골고루 볼 수 있어서 조금 편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스티어링의 가죽 질감 좋고 이 두께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스티어링 좌측으로는 이 안쪽에 인포테인먼트, 특히 이제 정보 표시창에 있는 내용들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아쉽지만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됩니다. 이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좀 추가가 됐으면 하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워요. 패들 시프트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인포테인먼트는 이 뒤쪽을 이렇게 보시면 패들 시프트 말고 여기 버튼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측에서는 볼륨 컨트롤이 가능하고 좌측에서는 트래킹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그리고 가운데에서 모드 설정도 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신스 1941이라고 해서 지프의 어떤 전통성 같은 것들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아쉽지만 HUD는 없고, 이 상단에도 조금 디자인이 약간 아쉬우면은 가죽으로 마무리만 해줬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못내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8.4인치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는데 보기에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기왕이면은 조금 고해상도로 와이드 타입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전체적으로 앱의 구성도 사용하기 편리했고, 후방 카메라의 화질은 낮에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닌데 밤낮의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핸들하고 연동이 돼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는 장점이 있죠. 차량이 크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기본으로 갖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통풍 시트는 조금 아쉽지만 열선 시트, 조수석, 운전석 모두 다 채택이 돼 있고 스티어링 휠의 열선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내비게이션은 인터페이스가 조금 아쉽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것들은 메뉴가 생각보다 사용하기 편해서 저는 이런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업그레이드만 진행이 되면은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래쪽에 오밀조밀하게 스위치들이 모여 있는데 작동감 나쁘지 않고 푸시타입 버튼하고 다이얼 방식을 혼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 모드하고 에코 모드는 이쪽에서 컨트롤 해주실 수가 있고요. 기어는 8단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작동 범위가 좀 타이트하지 않고 약간 여유감이 있는데 미국차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들을 잘 살려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위쪽에는 커버링이 가능하고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안쪽에는 USB 단자가 2개 마련이 되어 있고 옥스 단자도 이 안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야간에 일루미네이션이 가능합니다. 이 테두리 부분에 불이 들어오고요. 오픈 타입으로 2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랙션은 5가지로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스노우, 샌드, 머드, 락, 그리고 오토 모드. 터레인 컨트롤은 그랜드 체로키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좋은 터레인 컨트롤을 갖추고 있는 차를 도심에서만 차는 거는 조금 신뢰되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셰시 강성도 좋고 파워트레인도 나쁘지 않으면서 터레인 컨트롤이 발군의 기량을 발휘해 준다고 합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 해봤어요. 살은 로우 선택하실 수가 있고 언덕에서 엔진 브레이크랑 이 구동계에 조금 부하를 걸어가지고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죠. 암레스트는 전체적으로 센터 터널이 살짝 높은 편이고 큼직하게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2단으로 열려요. 1단이고요. 아이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래쪽까지 열면 2단인데 장점은 공간 활용도도 좋은 편이고 이 안쪽까지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화면에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안쪽에 여기 살짝 보시면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조명이 살짝 있어서 이런 꼼꼼한 부분들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참 잘 챙겨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그 벨벳 같은 걸로 마감 처리도 잘 해주고 있고 이런 끈 마무리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여기서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안쪽 공간하고 위쪽 공간까지 모두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뒷좌석 공간 가기 전에 캠리스 타입의 주유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커버가 터치 타입으로 열리면 좋은데 그거는 조금 아쉽고요. 캠리스 타입 주유구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죠. 뒷좌석 공간인데요. 측면에 선쉐이드 같은 거 수동으로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어락 부분은 클래식하면서도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도 전해집니다. 안쪽에 디자인은 앞쪽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재질은 괜찮은데 디자인 패턴 같은 것들을 조금 변화를 주셨으면 합니다. 뒷좌석 공간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조절의 폭이 비교적 큰 편이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닥 부분도 보시면 비교적 평평한 편이라서 발공간도 좋은 편이었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은 여기에서 이 레버 타입으로 가능합니다. 시트가 슬라이딩까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가운데 암레스트는 오픈 타입의 컵홀더 2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좌석도 헤드레스트 잘 갖춰주고 있죠. 안쪽에 한번 타보면은 실제 무릎 공간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주먹이 하나, 둘, 3개 정도 들어가고 발 공간이 역시 평평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에어벤트가 조금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데 크기도 나쁘지 않고 벤틸레이션 성능도 좋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USB 단자 2개 갖추고 있고 좀 특이하죠. 여기에 220V 인버터가 마련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115V 인버터
돼지코가 이 동그라미가 아니고 이렇게 11자죠. 11자 컨센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저런 것들은 국내에 오면서 220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인버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뒤쪽에서 보시면은 좀 안정감 있는 느낌은 참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이 이제는 조금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서 그런 부분은 빠르게 좀 변화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 인포테인먼트 패널만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로 살짝 바꿔줘도 사뭇 다른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운전석 공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썬루프 부분을 보여드리면 오픈 사이즈 적당하고요. 잡소리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기왕 좀 차량 등급이나 실내 공간을 생각을 해보면 B필러에 에어벤트 하나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아쉽고요. 타고 내릴 때 이 손잡이 부분은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조수석도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자그마치 4웨이 타입의 럼버 서포트가 운전석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참 잘 챙겨주고 있는 것 같죠? 지프 그랜드 체로키 리미티드 X라고 하는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자연흡기 가솔린 3.6L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8단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미션, 파워트레인부터 잠깐 언급을 드려보면은요. 일단 기어비가 조금 긴 편입니다. 3.6L V6 자연흡기 엔진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마일드한 엔진 회전 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저배기량 터보 엔진, 그러니까 다운사이징이 유행이기는 한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엔진입니다. 왜냐하면 터보렉 같은 것도 없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을 하는 것 같으면서 한 4-5천 rpm 때 이렇게 꽉 짜주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또 이 차가 20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고 공차 중량도 2톤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꽤나 묵직한 차량인데 답답하거나 굼뜨지 않게 그리고 과하지 않게 부드럽게 잘 차량을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연비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공인 연비는 7.9km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뭐 등급으로 따지면 5등급 정도라 연비가 좋은 차량은 당연히 아니겠죠. 가솔린 3.6L 자연흡기 엔진에 어쨌거나 2000km가 넘는 중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연비가 좋은 차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내 연비가 6km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 최저는 약 한 5.9, 5.8까지도 떨어졌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6.3 정도, 6km대 초반 연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한 80에서 100 정도로 크루징을 하게 되면 공인 연비는 9km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 10km대 중반까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가장 좋았던 연비는 11.5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비 부분은 시내 주행 연비는 공인 연비보다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고속도로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그런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미션의 반응은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해보면 나름 기어비가 좀 헐렁하게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존의 미국차, 유럽산 차량들과 다르게 미국산 차량들에서 느꼈던 조금 굼뜬 듯한 느낌의 기어는 아닌 것 같았어요. 약간 좀 개선이 된 그런 변속 타이밍을 보여줘서 그런 점에서는 국내 소비자분들도 크게 불만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코너링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앞쪽에는 WC1, 뒤쪽엔 멀티링크 타입의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는데 스트로크가, 그러니까 쇼컵 쇼버의 그 스트로크가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바운싱도 조금 있고 롤하고 피칭은 잘 잡아주고 있는데 이 근본적으로 스트로크가 길다 보니까 약간 좀 몸이 많이 움직여요. 실내에 탔을 때 몸이 조금 많이 움직이는 건 있는데 참 특이한 게 몸이 많이 움직이면 불편할 것 같거든요. 약간 불안감도 느껴질 것 같은데 아주 절묘하게 그 진득하게 꽉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묵직한 무게추를 갖춘 배가 덜 기우뚱기우뚱하는 수평수를 좀 많이 담고 있는 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롤하고 피칭 정도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어쨌거나 스트로크가 길고 부드러운 성향의 다분히 미국스러운 승차감을 보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장점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또 약간은 소프트하고 좀 편안한 느낌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셰시 강성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승용형 SUV 중에서는 나름의 또 오프로드 성향도 굉장히 강하고요. 실제로 오프로드 주파 능력도 꽤나 좋은 편입니다. 터널 구간에서 소음 진동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앞쪽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쪽은 그냥 일반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 위치 때문에 지금 천정 부분에 많이 붙어서 제가 붙여놓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실제 제가 귀로 느끼는 것보다는, 체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전달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자연흡기 엔진, 가솔린 엔진 장착하고 있고, 앞쪽에는 이중주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소음 부분은 크게 거슬리진 않고요. 특히 이제 바닥 쪽에서 타이어를 보면 타이어가 노면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또 제어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동 부분도 차량이 좀 든든하고 기본적으로 실시강성이 좀 받쳐주는 차량이다 보니까 꽉 조여져 있는 느낌? 그래서 뭐 잔진동이라든가 아니면 딸그락딸그락 거리는 소리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A필러가 너무 좀 이 실내 내장이 좀 두툼하고요. 플래그 타입으로 아웃사이드 미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통적인 방식 이 끝부분, A필러 끝부분에 이렇게 부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 시야는 이쪽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는 깍두기 모양이에요. 이 그 트럭이나 버스에서 보는 듯한 그런 화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좀 편안한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게 스포츠 모드랑 에코 모드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처럼 기어를 3단 정도로 내리고요. 킥다운을 해보면 나름 좀 스포티한 느낌, 특히 엔진 회전 질감에 있어서는 글쎄요, 약간의 흥분감도 전달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배기. 배기는 실제 듀얼로 오픈 타입으로 이렇게 딱 뻗어 있는데, 그 형상에 비해서는 너무 좀 얌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브레이크 성능은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감이 있고요. 초반에 약간 깊게 밟히는 듯한 느낌이 미국차의 그 전형적인 브레이크 느낌이었는데, 제가 느끼는 초반부터 담력을 좀 균일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이나 불안감 같은 것들도 많이 좀 제어를 해준 것 같아요. 도심 주행보다는 지금처럼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장거리 크루징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서스펜션 세팅이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미국차스러운 느낌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가 생각보다 좀 크거든요. 등받이도 좀 길이도 길고, 전체적으로 쿠션감도 좀 탄성이 좀 있는 편이라서 장거리 운행을 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러스터는 전통적인 방식의 아날로그가 양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가운데 디지털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과하지 않아서 좋고요. 8.4인치의 AVN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실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올드 패션드하죠. 조금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모습이라서 그런 점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불어서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업데이트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고요. 이 인터페이스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인터페이스가 너무, 죄송합니다, 좀 약간 구려요. 그래서 길 찾기는 나름 좀 해주는데 업데이트가 느리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 뚫린 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약간 애매한 반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크게 불편함이 없지만 조금 새로 도로가 생기거나 신도시 같은 데 가시면 좀 당황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아이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열선 시트라든가 지금 스티어링의 열선도 가능하고, 지금처럼 뭐 뒤쪽에 후방 카메라도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후방 카메라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화질이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어두울 때하고 밝을 때하고 해상도 차이가 막 어두운 데서 급격하게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밝은 데서는 좋은데 어두운 데서 확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좀 균일한 감이 있어서 그런 점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공조장치라든가 뭐 여러가지 컨트롤도 사용할 때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지도, 내비게이션은 국내에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걸로
좀 콜라보를 통해서 소비자의 편의를 좀 증진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차량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빠져 있어요.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되어 있는 점도 저는 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운드 시스템은 지금 뭐 그 상위 모델로 올라가면 하마카톤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일반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제가 들었을 때는 일단 베이스 저음은 좀 탄탄한 편입니다. 그런데 고음이 좀 묻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음대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음은 굉장히 탄탄하게 탕탕탕 밀어주는 것 같은데 고음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줘서 음이 약간 뭉개지는 듯한 느낌? 예,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지금처럼 화면에 스포츠를 켜게 되면 체크기가 살짝 들어오죠. 스포츠 모드에서는 에코 모드 따로 켤 수 없고요. 스포츠 모드를 껐을 때 에코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간의 편차도 조금 있는 편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했을 때 가운데는 사실상 지금 디지털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컬러의 변화라든가 그래픽의 변화를 좀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너무 좀 소극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약간 보수적인 느낌마저도 들어서 그런 점들은 조금 개선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차선 변경 같은 걸 해봐도 지금처럼 약간 바운싱이 느껴지죠. 롤하고 피팅 같은 게 전달이 되기는 하는데 뒤쪽에 그러니까 한번 출렁하고 나서 후속타가 없어요. 출렁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서스펜션이 무게도 있고 차량 크기도 있는데 나름의 안정감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다시 한번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스티어링의 보타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편은 아니었고요. 그립도 살짝 도톰한데 손에 이렇게 부담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절묘하게 운전의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손 크기에는 아주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 차를 모는 듯한 느낌? 차하고 좀 일체감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터레인 컨트롤은 5가지 모드를 지원을 해줍니다. 스노우 샌드, 머드락 이렇게, 그리고 오토까지 해서 5가지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도심에서는 뭐 거의 쓸 일이 없겠죠. 스노우 정도? 스노우하고 거의 오토로 다니는데 눈길이나 자갈길 같은 완연한 오프로드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 세미 오프로드 정도 즐기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체로키 험로 주파 능력이 좋은 편에 속하죠.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지금처럼 신호대기 같은 걸 했을 때에 스탑앤고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붙을 때, 재시동을 할 때에 그 타이밍이 다른 거보다 한 반의 반박자 정도 살짝 빠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질감이 적다라는 점도 장점인 것 같고요. 또 이 전체적으로 강성이 있으면서 꽉꽉 조여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당연한 이 부품 같은 것도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부품들이 좀 치밀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시동이 꺼졌다 걸렸다 할 때의 잔진동 같은 것들도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 정도면. 어쨌거나 도심에서 주행을 하시더라도 기동성이나 순발력에 있어서 답답함은 크게 느끼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터보 엔진들의 그 폭발적인 팍 치고 나가는 느낌하고는 약간 다르지만은 3.6L 300마력이 조금 안 되는 286마력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토크가 35가 넘거든요. 그 정도면은 준수한 편이라서 도심 주행에서도 기동성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오히려 좀 마일드하게 가속이 돼서 도심 주행의 터보 차량들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고 이질감이 적을 수도 있어요. 이 차가 전체적인 시야도 차고가 약간 있는 편이다 보니까
크게 답답하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A필러 쪽의 안쪽 마무리가 너무 좀 두툼해서 이 부분은 이 좌회전 같은 거 할 때 좌측 방향으로 꺾거나 우회전 같은 거 할 때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요. 그걸 제외하면 전체적인 높이라든가 아웃사이드 미러의 위치나 시야 같은 것들도 확보가 잘 되어 있어서 도심 주행을 할 때 이 전면 시야 같은 부분도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해요. 이 부분만 제외하면은요. 도심 주행에서 연비를 제외한다 그러면 뭐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렁크가 넉넉하다 보니까 마트에서 장보기 같은 거 하실 때도 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끝으로 차량이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단점을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정리해서 몇 가지 단점들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A필러 쪽의 마무리, 요 끝부분이 너무 두툼하게 돼 있어서 시야를 좀 가린다, 그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올드 패션드한 이 인테리어, 외관은 사실 좀 클래식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진부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정통성이 있다, 전통이 있다, 뭐 이런 느낌, 클래식하다라는 조금 좋은 의미의 느낌이 전달이 되는데, 실내는 조금 변화를 가져왔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랑 이 지도 업데이트가 좀 아쉬워요. 이런 부분들 소소하게 좀 정리가 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조향 보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댑티브 정도는 지금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 6천만 원이 넘는 가격대에서 멍통구리 스위치가 있다라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네, 이상 준이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